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국제 결혼을 해도 동남아는 거르라. 요런 이야기 하는 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아직 머리가 꽃밭에 있다. 요거 가지고 좀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게 요초. 일부 남자들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들의 주장을 보면 사실이 아닌 것도 많고 또 오해한 것도 많고요. 근거도 빈약하고 인종차별적인 발언이 많습니다. 예전에 야결에서도 한번 이거 설문조사한 적이 있어요. 22살 베트남 여자와 34살 한국 여자 둘 중에 누구를 선택할 거냐? 92%가 22살 베트남 여자를 선택했습니다. 34살 한국 여자는 8%밖에 선택 안 했어요. 이게 사실 어떻게 본다면 남자의 본능이죠. 여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들 설거지 안 해주니까 뭐 화가 나는 거는 이해는 됩니다만은 그럴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대한민국의 인구 구조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회복 불능 상태입니다. 본인들이 그동안에 주장했던 우리가 애 낳아주잖아. 그거 안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같은 경우는 그 이야기도 안 하더라고요. 자기들도 양심에 질리는지. 이제 그런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부 남자들 중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분들은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요. 좀 인종차별주의자인가? 이분들은 저는 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분들이 지금 상황을 너무 몰라요. 한국이 찬밥 더운 밥 가릴 때가 아니에요. 지금 올해 12월을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한국의 인구 20%가 65세 이상 초고령 사회가 됐습니다. 지금 10명 중에 2명이 이제 만 65세 이상이에요. 우리나라가 2017년도 8월 14%가 넘으면 고령 사회입니다. 그런데 고작 7년 만에 20% 지금 이번 달에 도달한 거예요. 그리고 이 속도도 매우 가파릅니다. 주요국과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일본도 엄청 빨랐었거든요. 10년. 그런데 한국은 7년입니다. 네덜란드 17년, 이탈리아 20년, 프랑스 29년, 덴마크 42년입니다. 한국이 엄청나게 지금 빠른 거예요. 이렇게 된 이유가 뭘까요? 한국이 2000년부터 지속된 저출산 문제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산 가능 인구는 적어져요. 그리고 노년층은 많죠. 그로 인해 가지고 사회복지 비용 부담은 n분의 1로 나눠야 되기 때문에 개개인으로 봤을 때는 엄청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전문가들이 예상하기로는 지금 2000년생 같은 경우 평생 번 돈의 40%를 세금으로 내야 될 판이에요. 지금 은퇴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한 16% 정도밖에 안 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0년생 같은 경우는 평생 번 돈의 40%.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정도 지나면 소득의 60% 정도를 세금으로 내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이대로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지금 뭐 찬밥, 더운 밥 뭐 가릴 때가 아니에요. 2035년? 이거는 이제 조영태 교수님이 이거 예상한 건데 지금 10년도 안 남았어요. 여자들도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된 거에는 한국 여자들의 출산 기피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어요. 본인들이 국제결혼에 대해서 반대하면요. 결국은 본인들이 나중에 더 부담을 해야 됩니다. 본인들 세금 많이 내야 된다니까. 자, 그리고 최근 국제결혼과 관련해가지고 네이트판에 글이 하나 올라왔더라고요. 한 달 전 글인데 이걸 보니까 역시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다는 걸 느꼈습니다. 한번 글 한번 읽어보시죠. 왜 국결 여성에게 돈을 주고 데려오나요? 자국 여성 뼛속부터 거지 근성이 있어가지고 더치페이 안 하고 데이트 때 얻어먹으려고 한다고 쌍욕하면서 국결만이 답이다 그러는데요.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등등 결혼하려면 수천만 원을 여자 집에 주고 오고 와야 되고 매달 지원비 50만 원쯤 줘야 한다는데 커피값, 밥값은 아깝고 몇천만 원 들이붓고 동남아 여자 사오는 돈은 안 아까운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한국 여자들이 이런 말 할 자격이 있나요? 한국 여자랑 결혼하면 훨씬 많이 드는데 결혼식 한 몇 시간 할 동안에도 몇천 태워버리잖아요. 뭐 그것만 해야 되나요? 한국 여자들이 원하는 거 집은 남자가 많이 부담하는데 주로 아파트 원하죠. 전세, 신축도 원하고 그리고 부족하면 시부모님들 노후자금 들고 오라고 하고 그렇다고 나중에 시부모님을 제대로 공경하냐? 가족도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국제결혼을 하면 이자 집에 수천만 원을 준다고요? 거짓이죠. 국제결혼 하려면 몇천만 원 드는 걸 맞는데 중개수수료 그리고 경비, 비행기 많이 타야 되잖아요. 숙박해야 되고 그리고 현지에서 결혼식 해야 되지. 그리고 지참금
이런 거 다 합친 겁니다. 기숙사 비용. 지참금 같은 경우는 그 나라 문화죠. 한국은 지참금 문화가 없지만은 한국은 다른 게 많기 때문에 어차피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지참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몇백만 원에 불과합니다. 1,000달이 넘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더라고요. 그리고 처갓집을 지원을 안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요즘은 동남아도 과거에 비해서 경제력이 많이 올라와서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이자들이 10절 일해서 보내는 경우가 많아요. 부담스러울 정도는 아닙니다.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도 처갓집에 뭐 예를 들어서 어버이날이다, 생일이다, 뭐 설날, 추석 이럴 때 용돈 드리잖아요. 똑같은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종합적으로 봤을 때 한국 여자랑 결혼할 때 들어가는 비용하고 감안한다면 비용만 봤을 때 혜자예요. 비용도 혜자지만 상대방이 받아들이는 거. 한국 여자들 같은 경우는 기준치가 엄청나게 높죠. 그래서 웬만하면 만족을 못해요. 하지만 상대적으로 외국 여자들은 자국 여자들과 비교하기 때문에 기준치가 낮습니다. 낮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아요. 당연히 만족도가 높으면 결혼 생활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하겠죠. 자, 이어서 13번째, 14번째 남자가 되지 말고 당연히 되면 안 되죠. 20대 국결리의 첫 남자가 되자라는데 실제로 애 한둘 낳아놓고 한국으로 시집 오는 여자도 꽤 많고 그쪽 나라 여자들은 보통 17살쯤에 첫 출산을 많이들 한다는데 첫 여자 가당키나 한가요? 라고 합니다. 여기에 추천이 491에 반대가 69예요. 통계자료 찾아보세요. 그 나라 첫 출산 평균 연령 17 아닙니다. 한국보다 훨씬 이르지만은 아니고. 그리고 여기서 웃긴 게 뭐냐면 13번째, 14번째 남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즉 한국 여자들이 남자 경험이 많다는 거를 부인을 안 하는 거죠. 팩트잖아요. 한국 여자들 보통 이제 30 넘어서 결혼하는데 연애 경험 없는 경우가 없죠. 거의 다 있죠. 그것도 상당히 많죠. 또 자유연애 시대다 보니까 원나잇도 상당히 많이 했죠. 낙태도 상당히 많이 하죠. 우리나라 지금 4명 중에 1명만 태어납니다. 임신이 4명이면 1명만 지금 태어나는 겁니다. 낙태도 엄청나게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지금 13번째, 14번째 남자 될 바에는 차라리 20대 초반에 국결려 만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뭐 애 한둘 낳아놓고 한국으로 시집 오는 경우가 많다? 이거는 검증을 합니다. 검증을 하기 때문에 숨기는 경우는 물론 확인이 안 되지만은 그런 경우는 정말 극소수 사례라고 합니다. 근데 그 극소수 사례를 가지고 지금 일반화를 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볼 때 이 글은 30대 아줌마가 얽힌 게 아니고 늙혀가지고 적은 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글의 베스트, 페풀, 좋아요 222에 싫어 17개인데 국길이 아니고 매매혼이라 그렇죠. 대한민국이 오히려 매매혼 아닌가요? 조건 까다롭게 보는 거. 특히 결정타가 더 심하죠. 다음 베풀. 팬녀들 다 도망가잖아. 다 도망가나요? 한국의 이혼율보다 낮은데요? 도망가는 비율 높지 않죠? 그리고 애 낳아도 10달이 한남이랑 살 바엔 애도 버리고 도망간다. 그리고 이혼해서 베트남에서 자기 진짜 애인을 데려오고 가족 초청 다 해서 한국에서 꿀을 빤다. 크크크. 이게 말도 안 되는 삼륜소설이죠. 국적 취득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가족 초청하는 거 그렇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인원수도 제한이 있고 기간이 제한이 있죠. 이거 완전히 거짓 선동입니다. 이런 거짓 선동을 하는데 이 거짓 선동글에 지금 좋아요가 왕창 찍혀 있어요. 이들이 왜 이럴까요? 한국 남자들이 계속적으로 국제결혼 쪽으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거짓 선동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안 좋은 여론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늦었습니다. 이미 늦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래봐야 소용없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하나 더 이야기를 해보면 한국 남자들에 비해서 한국 여자들이 반일 감정이 엄청나게 심해요. 격차가 엄청 큰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보다 유독 이 성별에 따른 격차가 큰 것 같습니다. 이거와 관련되어서도 많은 분들이 분석하시고 좀 의구심을 가지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여러 가지 이유가 물론 복합적으로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 아닐까. 즉 남자들이 한여 대 일여 맨날 비교를 하니까 이것 때문에 화가 난 것이 아닌가 그런 의견이 있더라고요. 저도 제가 볼 때 이 의견이 상당히 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남자고 여자고 비교당하는 거 싫잖아요. 그런데 여자들 같은 경우는 남자보다 특히 이게 심하잖아요. 막 다른 사람 인스타 보면서도 막 자기들 스스로 막 열폭하고 막 그러는 게 여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남자들이 하도 일려 쓰시녀 이러다 보니까 노래를 부르니까 열받는 거죠. 동남아 같은 경우는 매매 혼인이 뭐니 하면서 공격할 포인트라도 있는 것 같은데 일녀들 같은 경우는 공격할 포인트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이것이 반일 감정으로 투사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다른 이유도 있겠습니다만은 견제, 질투 이런 게 더 플러스가 되면서 반일 감정이 더 심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정리를 좀 하면 한국의 지금 인구 구조는 완전히 박살이 났어요. 그로 인해 가지고 지금 청구서가 일단 자영업부터 시작된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뭐 경기가 안 좋은 것도 있지만은 2030 지금 인구수 자체가 크게 줄었어요. 지금 2000년대생부터는 인구가 40만 명대입니다. 출생아 수가. 그나마 90년대생 같은 경우는 60만, 70만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2000년생부터는 인구도 확 줍니다. 그리고 연애도 안 하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심각하다. 그리고 10년 후면 엄청나게 세금이 늘어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찬밥 더운 밥 가릴 때가 아니에요. 골라서 받을 때가 아니야. 남자가 예를 들어서 뭐 동남아 국제결혼 하겠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지금 오히려 응원을 해야 될 판이에요. 여자들은요 이런 것에 대해서 방해할 자격이 없어요. 그동안 여자들이 많은 혜택을 받았죠. 그 혜택을 받았던 주요 원인이 뭡니까? 이유가 당신들이 애 낳아주잖아. 그걸로 밀어붙인 거잖아요. 그런데 당신들이 애를 안 낳아줘가지고 지금 이 사태까지 왔는데 그러면 반성이라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방해를 하면은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여자들 같은 경우는 이 국제결혼 특히 이제 동남아가 아무래도 건수가 많은데 이런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론을 좀 만들지 말았으면 좋겠다. 양심이 있다면 본인들이 애 낳아준다 했는데 안 낳아줬잖아.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도 제가 보니까 결국은 다인종 국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유럽처럼. 그렇기 때문에 인종차별에 대해서 강력한 어떤 법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도 경기 중에 이제 인종차별을 당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인종차별하는 사람에 대해서 강력하게 영국에서 이제 처벌을 했더라고요. 한국 같은 경우도 인종차별과 관련돼 가지고 뭐 인터넷에서 뻘것을 쓴다든가 뭐 그 외에 오프라인에서 뻘짓을 한다든가 이랬을 때 처벌을 해야 되는 그런 것을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